82세 할머니가 40세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결혼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장욱희입니다. 올해로 82세가 되었어요. 이 나이에 사랑을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더군요. 하지만 사랑이란 건 나이와 상관없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7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지만 막상 혼자가 되니 세상이 이렇게 적막할 줄 몰랐어요. 딸과 아들은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 한 통 없는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명절에나 의무적으로 찾아와 어머니 건강하시죠? 라고 묻고는 금세 바쁘다며 떠나갔어요. 유일한 말벗은 동네 시장 구석에 있는 국밥집 아주머니뿐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도 나보다 10살은 어렸지만 혼자 사는 노인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오키 언니, 오늘도 국밥 하나만 드실 거예요? 응. 혼자 먹기엔 그것도 많아. 그렇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때우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적막한 집이 싫어서 마을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소리라도 들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이름은 민우라고 하더군요. 40세라고 했는데 나이에 비해 참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늘 책을 읽고 있었고 이상할 만큼 나긋나긋한 말투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책 보셨어요? 처음 그가 말을 걸어온 건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손에는 박완서의 소설을 들고 있었죠. 이 부분 보세요. 참 따뜻하지 않아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다니. 그의 말에 제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매주 금요일마다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젊었을 때는 이광수, 김동인 같은 작가들을 좋아했는데 요새는 눈이 침침해서 잘 못 보겠어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까요? 시간 되실 때 말이에요. 그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어색했어요. 왜 이 젊은 남자가 혼자 사는 늙은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민우는 정말 매주 금요일마다 도서관에서 저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책을 읽어주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참 좋았어요. 낮고 잔잔해서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에서 책을 읽어드릴까요? 어느 날 그가 제안했어요. 도서관보다는 햇볕 아래에서 책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도서관을 벗어나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목이 마르시죠? 차 한 잔 사드릴게요. 그가 사온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듣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평안할 줄 몰랐거든요. 민우 씨는 왜 혼자 사세요? 결혼은 안 하셨나요? 아직 운명의 사람을 못 만났나 봐요. 할머니는 남편분과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젊었을 때 이야기를, 그는 자신의 일상을 들려줬습니다. 그는 혼자 작은 책방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조용히 책과 함께 지내는 걸 좋아한다고 했죠. 어느 날 민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영화 보러 가실래요? 요새 좋은 영화가 나왔다던데. 영화라니.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영화관에 간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 나이에 젊은 남자와 영화를 보러 간다니 어색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어디든 나가고 싶었어요. 영화관에서 본 건 따뜻한 가족 영화였어요. 할머니와 손자의 이야기였는데
보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영화 속 할머니가 혼자 사는 모습이 너무 제 모습 같았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울고 있는 걸 본 거죠. 괜찮아요. 그냥 영화가 너무 현실적이어서요. 그날 영화를 보고 나서 민우가 제안했어요. 할머니, 산책 좀 하실까요? 날씨도 좋고. 그렇게 시작된 산책이 우리의 또 다른 일상이 되었어요. 매주 금요일 도서관에서 만나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가끔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제 일주일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거든요. 저 오키 할머니, 어디서 이상한 놈이랑 어울리시네. 젊은 놈이 저 나이 많은 할머니랑. 돈 때문 아냐? 아무래도 수상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국밥집 아주머니도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조심하세요. 요새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젊은 놈들이 많다잖아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왜 이 젊은 남자가 저에게 잘해주는 걸까? 정말 아무 꿍꿍이가 없는 걸까? 하지만 민우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해주는 게 더 많았죠. 어느 날 손이 저려서 손톱을 못 깎고 있었는데 민우가 그걸 봤어요. 할머니, 제가 깎아드릴게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제 손톱을 다듬어주는 민우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 사기꾼이라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줄까? 비 오는 날에는 늘 우산을 가져와서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제가 이문세 노래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다음 주에 기타를 가져와서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밤을 그의 기타 소리에 맞춰 부르는 이문세 노래를 듣고 있으니 마치 젊었을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민우는 제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 없이는 하루가 심심하고 적적했거든요. 어느 날 민우가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키 할머니, 아니, 오키 씨. 평소에는 늘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우리 가족이 되어 주실래요? 순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멍하니 있었어요. 결혼 말씀이세요? 네, 저는 진심이에요. 할머, 오키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크게 당황했어요. 82세의 재혼이라니. 그것도 40세 남자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민우 씨. 저는 너무 늙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상관없어요. 저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정말 이 남자가 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혹시 정말 사람들 말처럼 돈이 목적인 건 아닐까?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민우가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투성이, 얼굴에 구부정한 몸. 이런 제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짜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결혼은 중매였어요. 사랑 없는 결혼이었죠.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로맨틱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살았던 결혼 생활이었죠. 하지만 민우와 함께 있으면 달랐어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일주일 후, 저는 민우에게 답을 했어요. 좋아요. 우리 가족이 되어요. 민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미소를 보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조촐한 재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국밥집 아주머니와 민우의 친구 몇 명뿐이었어요.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었는데 민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세요라고 말해줬어요. 82세의 신부가 된다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가 저를 선택해줬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하지만 딸과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정신이 있으세요? 82세의 40세 남자와 결혼이라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 그 남자가 뭘 노리는지 모르세요? 재산이 목적일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 딸과 아들은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그 전에도 연락을 잘 안 했으니까요. 민우와의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좋은 아침이에요. 오키 씨라고 인사해주는 남편이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민우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혈압약 먹는 시간을 챙겨주고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붙여주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배를 마사지해줬어요. 오키 씨,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매일 제 기분을 물어보고 맞춰줬어요. 날씨가 좋으면 공원에 가자고 하고 비가 오면 집에서 영화를 보자고 했어요. 제가 요리하려고 하면 제가 할게요 라며 나서서 해줬죠. 이런 게 진짜 부부 생활인가 싶었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민우가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오키 씨, 아니, 어머니, 어머니, 갑자기 왜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40여 년 전에 저를 버리신 그 아들이에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40여 년 전, 제가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났던 그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고, 바깥에서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어요.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며 버텼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결국 어느 날 밤, 저는 아이들을 두고 도망쳤어요. 딸은 이미 시집을 간 상태였지만 아들은 겨우 7살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그 아이는 결국 고아원에 보내졌다고 들었어요. 저는 옥천으로 와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 새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평생 가슴 속에 묻고 살았습니다. 민우, 정말 내가 그 아이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40여 년 만에 만난 제 아들이었어요.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리고 가셨는지. 하지만 동시에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사시는지, 행복하신지 알고 싶었어요. 민우. 아니, 제 아들이 말을 이어갔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한 번 입양됐었어요. 하지만 그 가정에서도 저를 원하지 않았죠. 다시 버려졌어요. 그래서 더 어머니를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가 버린 아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니. 그래서 평생을 어머니를 찾아다녔어요. 오키라는 이름으로요. 그러다가 3년 전에야 어머니를 찾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나를 지켜본 거니? 네. 처음엔 그냥 멀리서 지켜만 봤어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는데 바로 아들이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그가 저에게 그렇게 잘해줬는지. 그럼 결혼은 왜 한 거니? 가장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엄마로 받아주실지 확신이 없었어요. 저를 버리고 가신 어머니가 다시 돌아온 아들을 받아줄까요? 그래서 이 방법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저를 엄마로 봐주기 전까지는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로 살고 싶었어요. 적어도 그렇게라도 옆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아들의 그리움이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어요. 이런 방식으로라도 저를 찾아와 준 아들에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40여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아들도 울고 있었어요. 40여 년 만에 만난 모자의 눈물이었어요. 우리는 결혼을 무효로 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모자가 되었습니다. 민우는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고 저는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민우는 매주 저를 찾아와서 김치를 담가주고 같이 밥을 먹고 집안일을 도와줘요. 진짜 효자 아들이 되어 주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이문세 노래 불러드릴까요? 예전과 다른 건 없어요. 다만 이제는 남편이 아닌 아들로서 저를 챙겨주는 거죠.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려요. 그 남자, 참 별 이상한 놈 다 있네. 할머니랑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또 아들 행세한다니.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몇 달 후, 진짜 딸과 아들이 찾아왔어요. 민우와 제가 다시 가족이 된 걸 알고 온 거였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남자가 오빠라고요? 딸이 당황해하며 물었어요. 그래, 내 오빠야. 40년 전에 엄마가 두고 온 그제야 딸과 아들이 기억해냈어요. 어릴 적 함께 살았던 오빠를. 정말, 정말 오빠예요? 진짜 아들이 민우를 보며 물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 기억해요. 당신이 누나 등에 엎여서 울던 모습. 그렇게 40여 년 만에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모두 모여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딸과 아들은 민우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동안 연락을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민우는 매주 와서 저를 챙기고 딸과 아들도 전보다 자주 안부를 물어요. 손자, 손녀들도 가끔 할머니를 보러 와요. 할머니, 삼촌이 기타 쳐주신다며요. 손녀가 민우에게 말했어요. 민우는 웃으며 기타를 들었어요. 뭐 듣고 싶은데?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이문세 노래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함께 노래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요. 82세에 시작된 사랑은 결국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에필로그 사랑의 여러 얼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사실은 모성이었다니. 민우가 저에게 보인 사랑도 연인의 사랑이 아닌 아들의 그리움이었고요. 하지만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요. 때로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때로는 가족의 사랑으로, 때로는 우정으로. 민우는 지금도 매주 저를 찾아와요. 김치를 담가주고, 청소를 도와주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줘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그럼 저는 대답해요. 응, 아들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82세에 시작된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로 끝이 났어요. 사랑은 나이도, 형태도 가리지 않는다는 걸 제 인생이 증명해 주었네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40여 년 만에 되찾은 아들과 함께, 진짜 가족들과 함께 말이에요.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